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김재규의 사형 전날. (10월 27일) 오전 5시를 조금 넘어 정형모 화백은 친구로부터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충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았다. 예상했던 대로 오후에 문공부에서 좀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다. 국장에 쓸 대통령의 영정을 그려달라는 당부였다. 그날부터 정 화백은 철야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할까로 고민했다. 4년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인상적이었던 그의 눈을 떠올려 보았다. 부끄럼 타듯 아래로 내리든 눈. 그러나 정시할 때는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빛나는 안광을 영정에 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박정희의 눈매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 가슴속을 훤히 꿰뚫어 보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어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힘이 있었다. 정형모는 유경수 여사가 죽은 뒤에 청와대 본관에 걸어둘 유경수 초상화의 작가로 뽑혀서 유괴사의 사진만 참고하여 많은 그림을 그렸다. 그는 대통령 부부의 초상화 모두를 사후에 그리는 인연을 갖게 된 것이다. 정 화백은 대통령 영정을 그리면서 1975년 8월 28일에 그를 만났던 기억을 되살려 보았다. 윤주영 문공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서니 대통령은 딸 그네와 함께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긴장하고 있는 정형모에게 청와대에는 정 화백의 그림이 가장 많아요 라고 하면서 자리를 권했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정 화백에게 담배를 권하더니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여주었다. 정형모는 부모 앞에서도 피우지 못하는 담배를 대통령 앞에서 피우다니 하는 생각이 나서 서너 모금 피우다가 재떨이에 비볐다. 완전히 껐다고 생각했는데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대통령 얼굴 쪽으로 날아가는 것이었다. 당황해하는 정 화백을 보고 그네가 재떨이에 뚜껑을 덮었다. 식당으로 옮겨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정 화백이 그린 유경수의 초상화가 벽면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괴사의 특징을 살리려고 웃음 띤 입술과 우아한 목을 신경 써서 그렸지만 만족을 느끼지 못한 정 화백이었다.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그녀에게 너도 알렉산더 대왕 전기를 읽고 있지? 라고 하더니 2층으로 올라가 아내의 사진 앨범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는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앨범을 펴놓더니 정 화백에게 사진을 고르라고 했다. 그때 37세였던 정 화백은 대통령이 꼭 자상한 아버지처럼 느껴졌다. 그날 식단은 토스트와 만둣국, 그리고 반찬 3가지가 전부였다. 정형모는 국장 하루 전인 11월 2일에 영정을 완성하여 납품했다. 7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탁자만한 150호짜리 화폭에다가 근대와 혁명가의 비장한 혼을 불어넣어 보려고 했던 정씨는 곧 고난잠에 떨어졌다. 1979년 11월 3일 고 박정희 대통령 국장 영경식이 중앙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최기화 대통령 권한대행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영전에 바쳤다. 이때 국립교향악단이 연주한 교향시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였다. 독일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이 장엄한 곡은 낮은 음에서 시작하여 고음으로 치달은 뒤에 꼭지점에 도달했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이 곡은 독일 철학자 니체가 쓴 같은 이름의 책 서문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 곡을 선택한 것은 국립교향악단의 홍연택 상임지휘자였다. 그는 박 대통령과 초인의 이미지를 연결하고 말고 할 겨를이 없었다면서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곡을 연주한 것이다 라고 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인간이란 실로 더러운 강물일 뿐이다. 인간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이 강물을 삼켜버리려면 모름지기 바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박정희는 질풍노도의 시대를 헤쳐가면서 영욕과 청탁을 같이 들이마셨던 사람이다. 더러운 강물 같은 한 시대를 삼켜서 바다와 같은 다른 시대를 빚어낸 사람이다. 박정희가 그런 용광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권력을 잡고 나서도 스스로의 혼을 더럽히지 않고서 맑게 유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1963년 최고회의 의장 시절에 쓴 책
국가와 혁명과 나의 끝장에서 박정희는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리하여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고 했다. 그는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가 평한 대로 한시도 자신이 태어난 곳과 농민들을 잊어본 적이 없었던 토종 한국인이었다. 그는 사후 지식인들로부터 문매를 맞았으나 서민들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살아있었다. 최근에 박정희의 인기는 서민들의 인정을 지식인들이 뒤늦게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만 새로울 뿐이다. 연결식에서 박정희의 육성연설 녹음을 2편 골라서 들었다. 지금 들으면 국민들에 대한 유언처럼 느껴진다. 19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원식 치사. 여기서 박정희는 자주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자주정신이란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의 주인이며 역사 창조의 주체라는 자각이라면서 우리의 전통과 역사에 뿌리를 둔 주체적 민족사관을 정립하여 자주정신을 복돋움으로써 민족 중흥에 활력을 제공하자고 역설했다. 박정희는 국가와 혁명과 나의 끝장에서도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 그것이 본인의 소망의 전부다. 동시에 이것은 본인의 생리인 것이다. 본인이 특권 계층, 파벌적 계보를 부정하고 굴림사회를 증오하는 소위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다. 박정희가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을 강조한 것은 이 3자를 갖춰야 진정한 자주독립국가 행세를 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박정희의 이 확신은 국수주의나 폐쇄적 민족주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에 대한 동정심과 서민들을 괴롭히는 힘센 자들에 대한 정의감의 확대판이었다. 그에게 있어서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강자에 대한 반발심이나 우리나라를 누르려는 강대국에 대한 반발이나 같은 심정에서 출발한 다른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는 서민적 반골 정신을 대통령이 된 뒤에는 민족의 자주정신으로 승화시켰던 사람이다. 연결식 기도에서 천주교계를 대표한 김수환 추기경은 이렇게 말했다. 인자하신 주여, 이제 이분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엎드려 주님의 자비를 빌고 생명을 목말라 합니다. 이분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고 생명과 광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문안교회 강신면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저 공중을 나르는 참새 한 마리도 당신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뜻하지 않은 일의 뜻을 알지 못하여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이 길은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은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뜻밖의 비참하게 가셨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6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1980년 5월 20일이었다. 양병호 대법원 판사 등 6명은 김재규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한 내란 목적의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고 단순 살인죄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양병호는 내란 목적의 살인이 되려면 상당히 넓은 범위의 모의와 조직, 다수에 의한 폭동 및 일정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려는 계획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김재규 혼자서 사전 모의 없이 그의 부하들을 지휘하여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단순 살인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 사흘 뒤 김재규는 남한산성의 군교도소에서 오전에 40분, 오후에 45분간 2차례 가족들과 마지막 면회를 했다. 교도소에서 면회 중에 대화를 녹음하여 기록해놓은 자료가 있어 처형되기 하루 전 김재규의 심리 상태를 짐작하게 한다. 오전에 면회온 2 동서와 2 처남,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김재규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 내가 죽거든 동정복에 중장 계급장을 붙여 입간해주고 검은 양말에 검은 구두를 신겨주고 오른손에는 상하지휘봉을 쥐어주되 내 양력은 창호지에 적어 관 속에 넣어다오. 내 예감에는 내가 물이 나는 곳에 묻힐 것 같은데 내 동지가 모두 7사람이니 나를 중심으로 내 좌우에 2 대령과 경비원을 각각 2명씩 묻어다오. 내 옆에는 스페이스를 남겼다가 내 집사람이 죽으면 묻어라. 김재규는 자신에 대한 사형 집행이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예언한다.
내 시체는 집에 들이지 말고 병원에 안치시켰다가 장사를 지내라. 긴급조치 석방자, 복관자, 복학생들이 내 관을 메고 시가행진을 할 우려가 있으니 절대로 못하게 하라. 나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면 나에 대한 국민 감정이 돌아서서 민주화 운동이 확 일어날 것이다. 내 죽음이 결정적인 모멘텀이 된다. 내가 간이 나빠 자연사를 하더라도 7, 8년밖에 못 살 것이다. 후세 사람들에게 죽음의 시기를 잘 선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소련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지붕으로서 여기서 빨간물이 계속해서 내려오니 민주화가 되든지 유신체제가 연장되든지 간에 적화만은 막아야 한다. 김재규는 또 내가 아들이 없는 사람이니 민수를 양자로 삼아 내 제사를 지내게 해다오 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함께 저승으로 가게 될 부하들의 유족을 돌봐줄 것을 부탁한다. 수영이 엄마 보고 가재도구까지 정리하여 한 사람에게 1000만원씩 나눠주라고 하라. 동지들의 가족이 학교에 들어갈 때 찾아오면 기꺼이 등록금을 도와주도록 전하라. 합수부에 빼앗긴 내 재산을 찾는다고 소송 같은 거실랑 절대로 하지 마라. 면회를 끝나고 돌아가는 가족들을 향해서 김재규는 나에 대한 집행이 내일 오전 10시가 아닐까 하는 뜻의 말을 일본어로 물었다. 가족들은 대답은 하지 않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면회를 오겠다고 했다. 김재규는 이날 오전 8시 교도소장이 찾아왔을 때도 문세광이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다음 날에 처형했는데 나에 대한 집행도 곧 있지 않겠느냐고 말을 걸었다. 교도소장은 내 권한 밖의 일이라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재규의 동생 김한규가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면회했다. 김재규 형제의 대화록을 읽으면 동생이 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다. 동생 김한규는 그때 건설업체를 경영하고 있었다. 그는 사건 직후에 합수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회사를 국가에 헌납한다는 각서를 쓰고 나왔다. 제가 서빙고에서 풀려나오던 날에 전두환 장군이 시간을 할애해 주어 서빙고 특별실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 장군이 이야기한 그대로 형님에게 전하겠습니다. 전 장군이 말하기를 나는 선배로서 김 장군을 존경하지만 국가 원수에 대한 일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라고 합니다. 나는 평소 전두환, 김복동, 노태우, 최성택을 친동생처럼 사랑했고 이 사람들이 빨리 커서 군의 핵심이 되어야 우리 군이 뿌리를 내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만 7개월간 갇혀 있으면서 전두환을 증오하게 됐다. 영혼이 되어서라도 복수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지금도 전 장군을 미워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작년 11월 22일에 견성을 했다. 이제는 미운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다. 나는 대통령을 저격하는 순간 모든 것을 각오했다. 전두환에게 바라고 싶었던 것은 나도 일본 무사처럼 자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내가 왜 대통령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달라는 것이다. 내 최후 진술은 내가 조금도 사심 없이 내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니 너희들도 한 부씩 잘 보관했다가 자손들에게 전하라. 내 마음이 움직였던 것은 유신 헌법이 선포되는 날이었다. 집에서 3번이나 그것을 읽다가 하도 화가 나서 더러운 놈의 나라, 이게 무슨 헌법이야? 독재하자고 하는 짓이지. 하고서 고함을 치면서 책을 던졌더니 자고 있던 수영 엄마가 놀라서 깨더군. 그런 것은 신문에 다 보도가 되어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대장부가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7년이나 걸렸다. 내가 중정부장이 되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겠구나 했기 때문이다. 형님이 사건을 일으키기 10일 전에 내가 형님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께서 일본 비디오를 그렇게 좋아하시니 나보고 일본에 가서 구해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후 나는 일 때문에 부산이다 어디다 다녔는데 각하를 그렇게 생각하시던 형님이 변하셔서 각하를 죽였습니다. 형님은 저보고 동쪽으로 가라고 해놓고 서쪽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전두환 장군의 그릇을 보니 쉽게 변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당하는 박해 때문에 전두환에게 복수하려고 했다.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한 일에 형벌이 가해지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다만 내가 불안한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전두환 장군이 현재 어떤 지위에 있는지 모르지만 날 처형하려면 빨리 하고 설거지할 것이 있으면 빨리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안 되어도 좋으니 전국의 혼란을 빨리 잡으라는 것이다. 전두환이가 빨리 애국심을 발휘할 때가 지금이고 이때를 놓치면 천추의 한을 남길 것이다. 내가 나온 사관학교 출신들은 융통성이 없는 것이 단점이지만 빨리 전국을 안정시키는 길만이 전두환이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이다. 내가 언제 가더라도 울지 마라. 울 생각이 있으면 반야 심경이나 외우도록 하라. 김한규의 아들 민수는 김재규 밑으로 양자 입적을 하게 됐는데 이날 면회실 바닥에 거적을 깔아놓고 큰절을 했다. 김재규는 민수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육군 교도소의 수용자 관찰 보고서를 보면 김재규는 다음 날인 24일 새벽 3시에 이감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초연한 자세로 이감을 실시하였으며 전야 수면을 이루지 못했고 이후 일체 취식을 거절하였음. 김재규가 사형장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떠난 것은 이날 새벽 3시 55분이었다.